세계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의 만남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유럽, 이란, 타이완, 그리고 실제로 대화를 나누는 두 당사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는 일련의 회담을 위해 중국을 방문했고 아마도 냉전시대 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사실상 모든 사람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타이완이 그 대화의 주요 의제인 것처럼 잠재적인 제3차 세계대전에서도 여전히 주요 의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앞으로의 영상에서 다시 다루게 될 주제이지만 더 흥미롭고 시급한 전략적 문제는 이란입니다. 또한 이는 유럽에 가장 큰 파급 효과를 미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문제와 대만 문제는 두 정상 간의 대화에서 주된 화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중국이 이란에 무기를 보내거나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가운데 열렸습니다. 베이징은 그 혐의를 부인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이미 이란에 보내는 선물을 가로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배적인 정치적 서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불리한 입장에서 정상회담에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그는 약 10년 동안 중국을 방문하지 않았으며 이 방문도 이란에서 전쟁이 시작되면서 미뤄졌습니다. 그는 지금쯤 전쟁이 끝나길 바랐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참고로 행정부에 따르면 전쟁 권한 결의안과 관련해서 묻는다면 이미 전쟁은 끝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국이 처한 현재의 딜레마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계없는 파트너인 러시아와 같은 대항연합에 속해 있지만 베이징은 이란과 관련해서 근본적으로 다른 요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란이 어떤 종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질문으로 이어지며 동시에 러시아와의 평화 프로세스가 왜 전혀 진전되지 않았는지도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출발점으로 우리가 점점 더 이 복잡하게 얽힌 동맹과 적대의 틀로 전쟁 중인 세계를 바라보더라도 전쟁에는 큰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단순히 지도 위의 경계선 같은 전통적인 의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란이 미국과 싸우는 것이 이란이 전쟁을 잘해도 본질적으로 중국에 좋은 일은 아니라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이 의미 있게 참여하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란이 단순히 싸우기만 해도 승리 여부와 상관없이 중국에게는 분명한 이득이 있습니다. 전체 대항연합은 미국 약화라는 공통이익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서 각국이 싫어하는 세계 질서의 일부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에게는 그것이 대만을 본토의 통제하에 통합하는 더 쉬운 길을 의미합니다. 이 점을 잠시 기억해 두세요. 핵심 딜레마는 중국도 돈 버는 데 집중하지만 이란 전쟁이 이를 어렵게 한다는 점입니다. 표면적인 문제는 중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나오는 석유에 누구보다 더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의 제조업과 성장하는 중산층은 꾸준한 원유 공급이 필요하지만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양은 전체의 약 30%에 불과합니다. 지리적으로 볼 때 수입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은 중동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많은 계약이 중동에 집중돼 있거나 적어도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단기적으로 그 무효화된 계약들은 중국 내 에너지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중기적으로 보면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미 그 단계에 들어섰는데 중단 사태가 치명적이지는 않습니다. 석유는 국제 거래되는 범용 상품이라 중국은 다른 곳에서도 계속 수입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전 세계 공급이 20% 줄어들면 가격이 어디서나 급등한다는 점입니다. 미국 소비자들조차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소비자들의 불만은 국제 기준에 비해 소박한 수준입니다. 미국인 대다수가 도널드 트럼프에게 분노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대다수는 여전히 비싼 휘발유 값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유한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이것을 높은 가격 때문에 완전히 시장에서 밀려나는 매우 가난한 나라들과 비교해 보세요. 이제 중국은 그런 매우 가난한 나라들 중 하나는 아니지만 1인당 기준으로는 미국이나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만큼 부유하지는 않습니다. IMF는 중국을 구매력 기준으로 세계 73위로 평가하고 있는데 이는 북마케도니아보다 한 단계 낮은 순위입니다. 중간 정도의 1인당 부와 엄청난 인구수가 결합되면서 중국은 이 전쟁으로 인해 이란을 제외한 그 누구보다 더 큰 비용을 치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미국보다도 더 높습니다. 그리고 네,
저는 헤그세스가 의회에서 이 전쟁으로 인해 미국 납세자들이 지금까지 290억 달러를 지불했다고 증언한 직후에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 초기에 저는 이란이 전반적으로 혼란에 빠지는 것이 워싱턴의 입장에서는 최악의 결과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과 관련된 함의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그 원칙이 실제로 작동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에 대한 정확한 추정치를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통상적인 단서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유가가 50% 상승하면 중국의 GDP가 최대 1%까지 감소하게 됩니다. 중국은 전반적으로 강한 GDP 성장률을 보여 경기 침체로 이어지지 않고 다만 원래보다 성장률이 낮을 뿐입니다. 여기에는 우려스러운 2차 효과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중국 경제는 주로 수출을 위한 제조업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 전략은 전 세계 기꺼이 사줄 구매자들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나라들이 경기 침체에 빠지면 중국은 추가적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연료 부족으로 운송비가 올라 중국에 더 큰 부담이 됩니다. 그 결과 1월과 2월 중국의 전년 대비 수출 증가율은 21.8%였습니다. 3월에는 단기 충격으로 일부 산업이 마비되면서 수출 증가율이 2.5%로 급락했습니다. 4월에는 14.1%로 반등했지만 분석가들은 이것이 일시적인 사전 비축에 의해 잠시 상승한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혼란이 계속된다면 수치는 다시 하락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는 힘을 깨달았다는 점을 두고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국가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배울 수 없다는 아마추어에 오르는 제쳐두고 이 문제에 대한 대중 담론에서는 미국 역시 해협을 봉쇄할 수 있는 힘을 알게 되었다는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미국도 같은 이유로 이를 완전히 깨닫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 힘이 실제로 발휘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란산 석유, 즉 대만을 둘러싼 전쟁이 벌어질 경우 중국이 필요로 할지도 모르는 그 석유가 별다른 저항 없이 차단되었습니다. 미국은 봉쇄를 뚫으려는 선박들을 직접 납포하는 더 까다로운 방식으로 해왔습니다. 이 일을 쉽게 하는 방법은 이란이 봉쇄에 자기 쪽에서 했던 것처럼 선박에 발포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저는 만약 제3차 세계대전이 진행 중이라면 미국도 주저없이 쉬운 방법을 선택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베이징이 석 달 전 이 능력을 몰랐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공론장에서 주목받지 못하며 베이징의 이 지역 인식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고 이것이 더 큰 갈등 진영 구도 속에서 어떻게 맞물리는지 이해하려고 할 때 중국은 이란 전쟁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은 좋지 않습니다. 세계 경기 침체도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이미 부족한 탄약을 소진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건 어떤가요? 그건 정말 좋은 일입니다. 이것이 좋은 이유는 이란에 발사된 토마호크 미사일 한 발은 대만 침공을 위한 집결 항구에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만 무기 지원이 더 지연돼 이것도 좋은 일입니다. 여기서 더욱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 문제가 전쟁 전부터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침공 중보다 침공 전에 무기를 전달하는 것이 대만에 더 가치 있기 때문에 더 나은 조치입니다. 그것들이 온전한 상태로 도착하길 바라야겠네요. 그래서 중국은 전쟁이 끝나길 바라지만 반드시 미국과 이란의 적대 관계가 끝나길 바라는 것은 아닌 이상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전쟁의 종식은 중국에게 최우선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리고 석유 혼란이 점차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과 이란의 적대가 완전히 끝나는 건 중국에 큰 매력이 없습니다. 양측이 핵 합의를 포함한 모든 사안을 포괄하는 대타협을 이룬다면 이는 테헤란에 대한 제재 체제의 종식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이 이전에 이란에서 수입하던 할인된 석유도 끝나게 됩니다. 이는 미국이 인도 태평양에 더 많은 군사력을 배치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의 경제적 요인 때문에 중국은 현상 유지가 계속되는 것보다 적대 행위가 끝났을 때 더 유리한 입장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러시아의 입장은 현상 유지를 계속하는 것이 가장 이익이 됩니다. 해협이 봉쇄되어 있는 한 크렘린은 치솟는 유가를 이용해 전쟁 자금을 계속 조달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우크라이나산 분홍색 새들이 수출 물류를 방해하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 나토 동맹국의 구매를 통한 미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지원도 계속됩니다. 따라서 현상 유지가 러시아에게는 어떤 조건으로든 심지어 이란에 유리한 조건으로 분쟁이 해결되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이러한 대양연합 내부의 엇갈린 이해관계는 각 회원국이 전쟁이 발생할 경우 서로에게 지원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무장에 더 많은 투자를 하도록 만듭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재분배할 것이 많아집니다. 특히 한 당사자가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려 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전통적인 서방연합의 인센티브는 자유무역 정책과 민주적 거버넌스라는 원칙에 대체로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공공재입니다. 따라서 그 분야에서는 안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지만 적어도 강제력이 필요할 때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분명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 경로에서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질서는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런 인센티브 구조는 앞으로 몇 년 뒤 다음 행정부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국이 이 협상 유인을 조작하려는 마지막 논점으로 이어집니다. 중국이 이란에 군사 장비를 공급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지정학적 구도를 고려할 때 이것이 당연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 역시 이것이 그다지 놀라운 일은 아니라고 분류하겠지만 앞서 논의한 내용을 고려하면 여러 가지 단서를 이 주장에 덧붙이고 싶습니다. 이런 대화가 종종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는 지점은 이러한 지원이 본질적으로 미국이 타협할 가능성을 높인다고 암묵적으로 주장하는 데 있습니다. 물론 그 문장 그대로만 본다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주장을 확대해서 그러한 지원이 본질적으로 타협 가능성을 높인다고 한다면 다시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형태의 군사 지원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지원이 가져오는 1차 효과는 이란에 유리하게 힘의 균형을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국이 타협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합니다. 가능한 합의안들 중 더 많은 수가 전쟁보다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협상 테이블에 오를 합의안은 이란 정치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을 더 대담하게 만드는 효과는 미국에 대한 억제 효과를 완전히 상쇄합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힘이 약해질수록 그만큼 이란의 힘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양자 간 예상 전쟁 결과는 제로섬입니다. 하지만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협상 마찰의 존재이고 지원에 관한 대화에서는 그런 점이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 협상 마찰은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에 따라 어느 쪽으로든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이란 내 국내 불안으로 인해 단기적인 군사적 우위를 이용하려 한다고 생각한다면 단기적으로 중국의 군사 지원이 그 효과를 상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협상을 성사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양측이 누가 더 오래 버틸 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이 다르고 이란이 그 스펙트럼에서 더 약한 쪽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군사 지원은 약한 이란과 강한 이란 사이의 차이를 더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이 약한 이란에 과도한 대가를 치르기보다는 차이를 분명히 하기 위해 싸우도록 유도합니다. 만약 중국이 단지 이란이 전쟁에서 이기기만을 원한다면 이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영상의 전반부에서 설명했듯이 중국은 평화를 구축할 강한 동기를 가지고 있고 그 지원이 그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묘안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평화 과정을 지켜본 사람들에게 익숙하게 들릴 것입니다. 이란에 대한 조건부 지원은 휴전이 연장될 가능성이 더 높고 이란에 더 유리한 조건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이 미국이 양측 모두 봉쇄를 해제하는 합의를 거부할 경우 이란에 무기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단,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워싱턴은 그 합의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대안이 더 나빠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란이 같은 조건을 거부할 경우 중국도 지원을 보류하기 때문에 이란이 더 공격적으로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결정적인 순간에 중국이 실제로 지원 약속을 이행해야 합니다. 정치적 의지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그럴듯합니다. 이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이 그 역할을 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승인할 것이라 믿는 이는 없으므로 미국은 러시아에 거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베이징은 같은 정치적 신뢰성 문제는 없지만 물류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란에 보내는 지원은 실제로 이란에 도착해야 하는데 미국이 현재 이란을 봉쇄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공수작전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만약 전면적인 적대 행위가 재개된다면 상황이 금방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핵심 요점은 무엇일까요? 중국은 현재의 정치적 진영 구도와 대중적 담론만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이란과 복합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연합이 구성되는 방식에서 더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중국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 일은 이란에 무기를 더 주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한편 저는 미국과 중국이 대만을 두고 전쟁을 벌일 가능성에 대해 더 폭넓게 논의하는 90분 분량의 영상을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